193년 조조는 헌제를 옹립하는 탁월한 한 수로 중원에서 점차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때 뜻밖의 사건이 벌어져요. 조조의 아버지와 그 일가 부치가 서주를 지나던 중 도겸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한 것이죠. 이에 관해선 사서의 기록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사는 두 설을 모두 다 싣고 있는데, 위진세어에선 도겸이 부하 장계에게 명령을 내려 조조의 아버지를 죽인 것이라 하고, 후한서, 오서 등엔 이 사건을 조승의 재물을 탐낸 장계의 독단적 일탈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둘 중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일로 조조가 도겸을 아버지의 원수로 여긴 것까지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문제는 조조가 서주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으로 책임을 물었다는 겁니다. 무릇 남녀 수십만 명이 사륙당했고 닭이나 개도 살아남은 것이 없었으며 시체에 막혀 강물이 흐르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오현의 성읍에 사람의 종적이 다시는 없었다. 처음에 동탁과 이각을 피해 백성들이 이리저리 떠돌다가 도겸에게 의탁하였는데 이때 모두 죽었다. 글만 봐도 이렇게 끔찍한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황건적의 난에서부터 삼보의 난에 이르기까지 거듭된 난세에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갔지만 수십만의 백성들이 자국 내 병사들에게 살해당한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조조의 일대기인 정사 무제기에조차 조조가 서주에서 사륙을 행했다고 분명히 명시했을 정도니 이는 당대에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대형 사고임이 명백했죠. 그 탁월한 재능과 업적에도 불구 이후 조조가 망고에 지탄받는 악역이 된 결정적 원인은 본인 스스로가 제공한 셈입니다. 우선 이 대학살 자체를 옹호하는 분들은 없을 거란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조조가 수십만 민간인을 땅과 강에 파묻은 행위는 씻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맞죠? 지금은 여권도 신장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지만 고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도 되는 건 아니었고 당연히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죽여도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서주 대학살이 전략적인 판단하에 저지른 일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언뜻 동의하기 힘듭니다. 단순한 분노의 복수가 아니라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면 수십만 백성들을 죽인 게 그게 용인되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서주 대학살이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근거로 조조가 어떤 전략적 이득을 거뒀는지를 명백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략이란 전술의 상위 개념으로서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 또는 정치, 경제 등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책략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스트래티지라 하며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말하죠. 그렇다면 조조가 아버지의 복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일부의 전진이라도 했습니까? 성공적으로 서주를 점령해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까?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조조가 서주를 초토화시켰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시던데, 서주를 초토화시켰다고 하려면 최소한 도겸과 유비일파는 싹 정리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애먼 백성들만 다 죽여놓고 초토화? 그래요. 초토화였다고 칠게요. 그럼 조조는 왜 초토화된 서주를 점령하지 못한 건가요? 서주가 조조에게 떨어진 건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후 도겸이 아니라 여포를 몰아낸 후였습니다. 설마 여포가 6년 전에 서주 대학살 때문에 조조한테 졌다는 건 아니겠죠? 진궁이 제안한 양동작전을 씹고 성안에 꼼짝 않고 있다가 부하들의 배신으로 자멸한 여포니까요. 자, 서주를 초토화시키지도 못했고 점령하지도 못했으면서 왜 쳐들어가서 백성들을 죽인 건가요? 이쯤에서 전략적으로 완벽히 실패한 행위를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포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학살이 불러온 나비 효과가 이후 평생 조조의 발목을 어떻게 잡게 됐는지 살펴보면 조조의 행동이 전략적인 수였다는 주장은 조조를 민망하게 하기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서주 대학살은 뜻밖의 유비를 스타로 만들어줬어요. 물론 당시의 유비는 단지 공손찬이 시켜서 원수 편이었던 조조를 막으러 왔을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자신을 도우러 온 유비에게 서주를 양도했고 이로 인해 유비는 순식간에 정의의 수호자로서 민중들의 폭발적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왜요? 조조가 백성들을 죽였으니까요. 이후 유비가 조조의 응징을 받으며 난세를 떠돌면서도 중국엔 반조조의 아이콘으로서 촉한의 황제까지 오르게 된 것은 이때 큰 한 발이 스타팅 포인트였죠.
두 번째는 조조의 본거지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란입니다. 이때 순욱과 정욱의 두 현을 제외한 연주의 모든 현이 일제히 조조에게 등을 돌렸는데 당시 연주가 80개의 현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봤을 때 조조의 민심이 그야말로 바닥을 찍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백성들을 죽였으니까요. 복수는커녕 본거지가 다 털린 조조는 진궁이 데려온 여포와 싸우다 죽을 고비까지 넘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배신의 주모자가 조조와 가장 막역한 사이였던 진궁과 장막이었단 점이 서주의 대학살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셋째, 바로 서주 출신 인사들의 대거 이탈이에요. 본진에서도 반란이 일어날 정도인데 서주에서 난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은 조조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많은 인재들이 조조에게서 완전히 학을 뗐고 그 중엔 반조조파를 대표하는 핵심 브레인 노숙과 제갈량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손건과 유비의 최측근으로 훗날 서로 간의 동맹을 공조하는 사자로서 조조를 적벽에서 함께 물리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죠. 이런 점들을 볼 때 조조가 서주에서 백성들을 죽인 것이 끝내 천하통일을 물 건너가게 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유비가 조조에게 등을 돌렸고 서주에서 피난온 제갈량이 유비에게 합류한 것, 이것만으로도 조조의 서주 대학살은 참사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단언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내가 뭔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달랠 수 있을까요? 치킨? 좋은 생각이에요. 폭음? 저도 참 많이 했죠. 마우스를 던질 수도 게임을 할 수도 미친 듯이 뽁뽁이를 터뜨릴 수도 있겠죠. 아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조조는요? 백성들을 죽였어요. 왜? 그걸 할 수가 있었거든요. 조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노를 표출한 것이고 서주대학살은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조의 인격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더욱이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고 누가 그랬잖아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조조의 민간인 학살이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살은 2차에 걸쳐 이뤄졌거든요. 즉 조조의 대학살은 99% 성격 때문에 저지른 복수극인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눈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 냉철한 조조도 인간이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혹시 이 짓을 저지른 게 다름 아닌 조조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참극의 흉악성을 간과하는 건 아닐까요? 유비가 관우의 복수를 위해 대군을 일으켰을 때, 손권이 손견의 복수를 위해 황조를 공격했을 때 수십만의 비무장 민간인들을 학살하며 진군했다면 그때도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을까요? 훗날 조조의 아들 조비는 개국공신이자 사촌이었던 조홍이 돈 안 빌려준 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황제가 되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던가요? 끔찍한 잔혹행위이자 분노조절 장애가 일으킨 실패한 복수극, 그것이 서주대학살의 본질인 것입니다. 조조는 억울하다고요? 네, 억울하고 말고요. 소 잃고 외양간마저 때려 부순 이 뻘짓거리가 전략적 행동이었다고 누덕누덕 포장해주는 분들이 있으니 말이죠.